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일과 진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발음을 공부하고 이어서 듣기와 읽기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오늘 공부할 발음 규칙은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경음화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요? 네, 맞습니다. 세종한국어 4, 7과에서 이 발음 규칙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복습만 할 거예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선생님이 위에 세종한국어 4, 7과 영상 링크를 걸어둘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음화가 뭐였죠? 사전에서 경음화를 찾아보면 예사 소리, 다른 말로 평음, 경음이 아닌 소리가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경음화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된소리라고도 하지요. 그럼 경음, 된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네, 한국어에는 5개의 경음이 있는데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끄, 뜨, 뿌, 쓰, 쯔 소리가 나는 자음들을 경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평음이 경음으로 발음되기 위한 몇 가지 환경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관형사형, 을, 리을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평음들이 경음으로 바뀌는 경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예문을 들어볼게요. 전에 세종한국어 4, 7과에서 같이 들었던 예문입니다. 1. 김치 먹을 수 있어요? 맵지만 먹을 수 있어요. 2. 너 운전할 줄 알아? 응, 할 줄 알아. 네, 이렇게 관형사형 을, 리을 뒤에서 수가 수로, 줄이 줄로 발음되었죠. 그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읽어볼까요? 할 거예요. 졸업하고 뭐 할 거예요? 회사에 취직할 거예요. 선생님이 될 거예요. 발음할 때 된 소리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글을 쓸 때도 발음 나는 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 몇 시까지 올 거야? 곧 갈게요. 발음할 때는 깨 이렇게 경음으로 발음하더라도 쓸 때는 올 거야, 갈게요 평음으로 써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듣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1번, 2번, 3번 선택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읽어보시고 다음에 문제를 들어보세요. 그럼 문제를 듣겠습니다.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호미란 씨는 한국어 과정을 수료한 후에 뭐 할 거예요? 저는 관광 안내원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사귀는 것도 좋아하고 활발한 편이니까 저에게 잘 맞을 것 같거든요. 리펑 씨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저는 한국하고 관계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잘 들었어요? 대본을 보면서 1번, 2번, 3번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자, 호미란 씨는 한국어 과정을 수료한 후에 뭐 할 거예요? 여자, 저는 관광 안내원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사귀는 것도 좋아하고 활발한 편이니까 저에게 잘 맞을 것 같거든요. 리펑 씨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저는 한국하고 관계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1번, 2번, 3번을 살펴볼게요. 1번. 여자는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아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죠? 여기. 사람들을 사귀는 것도 좋아하고. 1번은 맞습니다. 2번. 여자는 관광 안내원이 잘 맞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자는 관광 안내원이 되고 싶어요. 저에게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3번. 남자는 한국하고 관계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한국하고 관계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3번은 맞습니다. 모두 이렇게 했어요. 다음 2번. 2번 문제도 1번처럼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준비, 시작.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정비 기술 배우기, 정비 대회에 출전하기. 아까부터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한국에 가면 꼭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출국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좋은 기회니까 최고의 정비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한국말 공부도 정비 기술 배우는 일도 최선을 다할게요. 잘 들었어요? 이번에도 대본을 보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비기술 배우기, 정비대회에 출전하기. 아까부터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크게 말하는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요. 여러분도 혼잣말을 자주 해요? 선생님도 이렇게 강의를 녹화하기 시작하면서 혼잣말하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친구들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아, 한국에 가면 꼭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출국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출국하다. 어떤 나라를 떠나는 것을 말하죠. 반대말은 뭐예요? 입국하다. 좋은 기회니까 최고의 정비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한국말 공부도 정비기술 배우는 일도 최선을 다할게요. 이제 1번, 2번, 3번을 볼까요? 1번. 남자는 얼마 후에 한국에 갈 것이다.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한국에 가면. 그리고 여기에도 출국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남자는 곧 출국할 거예요. 한국에 갈 거예요. 맞습니다. 2번. 남자는 한국에서 정비 기술을 배울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정비 기술 배우기. 정비 기술 배우는 일도 최선을 다할게요. 2번도 맞습니다. 3번. 여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누가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이런 문제는 대화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누가 말하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들어야 하죠. 3번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틀렸습니다. 모두 이렇게 했어요. 다음 3번은 대화가 아니라 뉴스를 들을 거예요. 한국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소개하는 뉴스입니다.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것도 영상을 잠깐 멈추고 1번, 2번, 3번을
미리 읽어봐야겠죠? 여러분이 읽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들려줄게요. 준비, 시작! 3번. 다음은 한국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소개하는 뉴스입니다.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한국 대학생들은 졸업 후의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학교 4학년생 344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68%의 학생들이 졸업 후의 진로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공무원 시험 준비, 유학이나 진학, 자영업 및 창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진로 준비 방법으로는 첫 번째가 영어 및 외국어 공부하기였고 자격증 따기,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기 등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이렇게 표나 그래프를 묘사하는 문제들이 토픽2에도 자주 나오죠? 예를 들면 듣기 3번, 그리고 쓰기 53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뉴스를 보거나 자료를 보면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외워두세요. 이번에는 답을 먼저 골라볼까요? 대본을 보기 전에. 몇 번이 정답입니까? 네, 3번입니다. 대본을 보겠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은 졸업 후의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학교 4학년생 344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68%의 학생들이 졸업 후의 진로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공무원 시험 준비, 유학이나 진학, 자영업 및 창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진로 준비 방법으로는 첫 번째가 영어 및 외국어 공부하기였고 자격증 따기,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기 등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1번을 볼게요. 한국 대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공무원이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직업이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2번. 한국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유학이나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 유학이나 진학도 여기 나와 있지만 절반이 넘는 68%의 학생들은 졸업 후 직업을 얻기 원해요. 취업하기 원해요.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모두 틀렸습니다. 3번.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진로 준비 방법은 외국어 공부하기이다. 어디에 외국어 공부하기가 나와 있었죠? 여기. 한편 진로 준비 방법으로는 첫 번째가 영어 및 외국어 공부하기였고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외국어 공부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알겠어요? 읽고 쓰기. 이제 읽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다음은 진로 진학 박람회 포스터입니다. 잘 읽고 읽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포스터를 보세요. 행사명, 진로 진학 박람회. 기간 10월 1일 목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 3일간. 장소 학생 체육관. 참가 대상 중,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주요 행사. 어떤 행사들이 있을까요? 대학 진학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 유망 직업 소개, 직업 적성 검사, 직업 체험.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확인해 볼까요? 1번.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행사이다. 네, 참가 대상은 중고등학생입니다. 맞아요? 2번. 행사에 참여하면 직업 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아까 주요 행사에 직업 적성 검사가 있었지요? 2번도 맞습니다.
3번, 이 행사는 10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행사를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일주일이 아니라 3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진학 박람회가 매년 열리는데요. 선생님이 그 중에서 서울 진로 직업 박람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앞부분만 잠깐 볼게요. 희망아,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잘 모르겠어요. 학교 성적에 맞춰 정해지지 않을까요?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희망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보람도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뭘 잘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별한 꿈이 없어요. 그럼 2022 서울 진로직업 박람회에서 희망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함께 찾아볼까? 네, 영상의 앞부분을 같이 봤는데요. 이어서 이 진로 직업 박람회가 어떻게 열리는지 그리고 어떤 주요 행사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줍니다. 말하면서 아래에 자막도 나오죠? 한국어 공부 삼아 전체 영상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선생님이 위에 영상 링크를 걸어둘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2번은 신문 기사예요. 신문 기사를 잘 읽고 읽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여기 숫자가 많이 나와 있네요. 학생들 중에 숫자를 부정확하게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476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생을 위한 조언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1.2%가 분명한 진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영어나 외국어 공부하기는 28.2%, 자격증 따기는 7.8%, 전공 지식 쌓기는 0.4%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생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에는 좋아하는 일 선택하기가 35.7%, 열정과 도전 정신 갖기가 25.0%, 멀리 보고 준비하기가 17.9%로 조사되었다. 한편 취업 준비생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응원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34.7%의 직장인이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를 선택했으며 작은 곳에서라도 경험을 쌓으세요 16%,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때요? 여러분도 이렇게 읽을 수 있겠어요? 이제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취업 준비생이 설문조사에 답을 했다. 취업 준비생은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직장인 476명을 대상으로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직장을 얻은 직장인들이 설문조사에 답을 했습니다. 2번. 가장 중요한 취업 준비는 분명한 진로, 목표 정하기이다. 아까 이런 말이 있었죠? 41.2%가 분명한 진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2번은 맞습니다. 3번. 16명의 사람들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기 작은 곳에서라도 경험을 쌓으세요. 그런데 16명이 아니고 476명 중에 1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단위가 명이 아니고 %입니다. 좀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혼자 읽을 때에도 모두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여러분의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 3줄에서 5줄 정도로 써보세요. 여러분이 글을 너무 길게 쓰면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늦게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확인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오늘의 과제는 그동안 공부했던 단어와 문법을 연습하기 위해 하는 거니까 너무 길지 않게 3줄에서 5줄 정도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